네, 뉴즈스탁 일기예보 바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뉴즈스탁의 문호준 이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직 비 안 오죠? 오늘 비 온다고 하나요? 아니요, 오늘 안 오고 이제 이번 주 중반부터 네. 가을 장마가 벌써 또 가을 장마가 시작되네요. 가을 장마가 시작되네요. 네. 수목금토 일요일까지도 예보가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죠. 아니, 남쪽에는 비가 오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바로 종목들 보겠습니다. 이제 9월이 시작됐는데요. 네, 유니버스 1위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올라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1등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좋았던 종목들인데요. 우선 코스피 중대형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나왔습니다.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특히나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5%, 4분기에는 전년 대비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제가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 만큼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양건영 같은 경우는 건축 회사인데요. 최근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력은 건축입니다. 지난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57% 증가했는데요. 실적 개선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주가의 위치입니다. 그런 이유에서인지 최근에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순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오 지난 6월 달에도 한번 그리고 2월 달에도 한번 올해는 추천을 드렸는데요. 2월 달에 이때 한번 추천드리고 6월 달에 이때 한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요 정고점 돌파 그리고 요때는 요 정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최근에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고요. 추천드릴 때마다 드린 말씀이지만 미국의 디오나비 관련된 그 수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지난 9월 1일이죠. 미국의 600억 규모의 디오나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오나비는 임플란트 시스템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공급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희건설 일단 역시나 건설사이겠죠. 2분기 매출액 25%, 영업이익 75% 전년 대비 증가했는데 건설사들은 특별한 모멘텀은 없습니다. 막 많이 떨어지면 수급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모습이니까 최근 수급 유입되는 거 관심 있게 볼 필요 있겠고요. YN텍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련 이런 폐기물 전문 기업들 최근에 주가 흐름 좋습니다. YN텍도 얼마 전에 여수 제7 매립장 관련돼서 증설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 하나만으로 133억의 추가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59% 증가하면서 폐기물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실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DK락 같은 경우는 역시 호실적 기업입니다. 지난 2분기 영업이익 35억 원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고요. 현재 수소차용 수소 공급 배관 모듈에 8종의 부품을 공급,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로 좀 엮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종목도 그동안 주가가 분명히 올라간 건 있지만 최근에 조정을 크게 보이고 다시 한번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멘텀에서는 첫 번째 SOL 같은 경우는 2년 동안 하락했던 정제 마진이 하반기부터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수급 유입도 되면서 이 횡보 장세를 좀 거치면서 1등 종목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 횡보 박스권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신대양재지 지난주에 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골판지 관련 기업들 다시 한번 수급 유입됐는데 관련 종목들도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가는 특징이 있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항암제 레이저 티닙이라고 해서 관련 이 국산 항암제 중에서는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평가한 건 아니고 업계에서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분 76% 보유한 자회사 제노스코가 내년 코스닥 상장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가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최근에 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최근 저점인 14,500원 정도 이탈하지 않는다면 관심 한번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수급도 기관들이 슬금슬금 사는 모습입니다. 덕산 좀 이따 보고요. KTH는 지난 2분기 영업이익 144% 증가했고 T커머스,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나 이런 곳에서 그 홈쇼핑처럼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커머스 쪽에 성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APS홀딩스는 현재 일본이 독점 중인 FMM이 이제 중소형 OLED 패널 증학 공정 필수품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기술을 APS홀딩스가 가지고 있어서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국산화 수혜가 기대된다
라는 부분까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니버스 종목들 쭉 확인해봤고요. 저희 추천드렸던 종목들도 리뷰를 좀 해볼게요. 8월 마지막 거래일에 함께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유틸렉스 이렇게 두 종목이었는데요. 뭐 둘 다 안정감 있는 흐름입니다. 유틸렉스는 물론 오늘 초반에 확 좀 빠지다가 꼬리 달고 다시 반등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가격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어요. 네,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프리카 TV를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네. 아프리카 TV도 경쟁사가 늘어나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가와 실적은 올랐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도 온갖 악재와 또 경쟁사 증가 등등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뭐 JTBC가 뭐 이쪽 컨텐츠를 확대한다라는 등 뭐 이런 애플이나 아니면은 저 디즈니가 넷플릭스 같은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등 뭐 호재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도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도 저점, 실적도 2분기 영업이익 47% 증가했고 수급도 좋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67,000원, 2차 73,000원, 손절가 56,000원 유지하겠고요. 네. 두 번째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앵커님 말씀대로 오늘도 살짝 쉬어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약주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유틸렉스를 추천드린 배경은 지난 4월 달에 매우 큰 악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네. 림프종 치료제 에피엔 T셀 관련돼서 임상시험이 중단된다는 악재가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외의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1차 65,400원, 2차 72,000원, 손절가 56,000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낙폭이 좀 크지 않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야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기존 가격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 그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가격대 다시 한번 점검해 드렸어요. 오늘 또 두 종목 추가로 이야기해 주실 텐데요. 아프리카 치님이 네. 이사님 며칠째 빚좀 마르셨다고. 네, 사랑합니다. 네, 요즘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계셔서 굉장히 듣기 좋아하는 열심히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추천주 바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오늘 추천주 두 개는 최대한 1등 종목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는 덕산네오룩스입니다. 덕산네오룩스는 사실 지난 8월 초중순에 추천드려서 목표가는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당시 주요 그 매물대였던 요 구간을 돌파해줬기 때문에 다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시와 추천 배경은 동일합니다. 올해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지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기대되는데 주요 이슈라면은 삼성전자 퀀텀닷 OLED 소재 공급업체로 선정돼서 내년부터 큰 폭의 실적 기대감이 있고 중국 기업들도 중소형 OLED 투자 확대하면서 그 수혜 기대감, 또 삼성전자 신규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올해 초도 물량에 대한 공급 기대감, 그리고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1의 OLED 적용 기대감 등 기대감들이 많습니다. 주식은 뭐 완전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은 사실 기대감에 투자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좋죠. 네. 물론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지 않았을 때요. 덕산네오룩스 지난 달 대비해서는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하면서 오른 거니까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보여서요. 일단 현 상황에서도 너무 길게는 말고 1차, 2차 정도 목표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는 22,000원, 2차 24,000원, 손절가 19,000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SM코어입니다. SM코어는 SM이란 단어 때문에 뭐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공작 기계라든지 아니면은 물류 자동화 전문 업체입니다. 즉 최근에 공장들이 자동화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고 SK그룹에서도 지난 2017년도에 이런 기술력을 보고 이 SM코어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이후 2년 동안은 별다른 SK그룹으로의 그런 이익이 없었던 게 2017년에 이 기업의 영업이익이 5억 원, 2018년에는 2억 원으로 별로 인수하고 나서 챙겨주지 못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M&A 마치고 본격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공장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올해 영업이익은 100억 원 정도가 기대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주가 낮고 뭐 수급 좋고 하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1차적으로 9,200원, 2차 만원, 손절가 7,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선에어롭스는 말씀드렸듯이 지난달에도 추천드려서 흐름이 좋았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반등을 강하게 주고 있는 위치에서 또 이야기 드릴게요.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부분, 투자 확대되면서 하반기 이후의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 계속해서 언급 드리고 있고요. 24,000원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1차 22,000원, 2차 24,000원, 손절가 19,000원 짚어드리고요. SM코어는 일단은 뭐 실적이 굉장히 큰 갭을 만들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위치 자체도 워낙 낮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1차 목표가 9,200원까지, 2차 만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까지 이렇게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질스탁 일기예보, 뉴질스탁의 문호준 선생님 함께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